옛날 옛적 천안이라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비옥한 땅을 품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지나치곤 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얀 말이 나타나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흥미로운 하얀 말의 행세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 신비한 꿈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하얀 말이 진정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것인지 논의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하여 할머니의 꿈을 따라 해질녘에 그들이 정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마침내 이른 아침,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길 위로 놓인 흰 돌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 돌들이 마치 꿈속 하얀 말이 발자국처럼 보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돌들을 따라 길을 걸으며 어느새 한 계곡에 도달하였다. 계곡 한가운데는 가지런히 놓인 돌들로 이뤄진 작은 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하얀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말의 등장에 모두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하얀 말은 눈을 반짝이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오랜 침묵 끝에 멜로딕한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하얀 말은 그들을 돌아다니며 가끔씩 이 말을 문지르는 손길을 허락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연과 인간 의경계를 벗어나 신령과의 교류를 느꼈다. 백마신령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말은 그 후로도 마을을 수호하는 영물로 자리 잡았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밤하늘을 수놓는 달빛 아래에 하얀 말이 나타나서 방황하는 이를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백마신령에게 바치는 제사를 주기적으로 열어 이들을 돌보아주기를 기원했고 그 결과 마을은 오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백마신령에 관한 이 이야기는 천안 지방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백마신령이 나타나 인도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조상들이 보내는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백마신령은 그저 신화적 존재 이상으로 믿음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선 보호와 안식의 상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옛날 의정부의 오봉산에는 여우 귀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여우 귀신은 인간들을 홀려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거나 착한 사람에게는 생의 지혜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오봉산은 이름처럼 5개의 아름다운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안에는 깊고 신비로움을 간직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숲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끔씩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그곳을 모험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사냥꾼으로 일해온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산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다양한 야생동물을 사냥하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사슴을 쫓아 오봉산이 깊은 숲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는 사슴을 뒤쫓아 이어지는 작은 길들을 따라가다 문득 숲속의 서기를 잃고 말았다.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던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던 중 그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숲속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전설 속 여우 귀신과 같은 붉은 머리와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웠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길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리니 나를 따라오세요. 사냥꾼은 그녀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숲의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마치 세상을 다 알듯 여러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말한 이야기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법과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냥꾼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지혜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이르자 그녀는 사냥꾼에게 잠시 멈추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길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내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련하게 사라져가며 붉은 여우 모습으로 변해 숲 속으로 달려갔다. 사냥꾼은 그 후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사냥을 할 때 그녀에게 들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을 존중하며 병들거나 어리고 힘없는 동물들은 사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비로운 설화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오늘날에도 의정부의 오봉산은 전설의 여우, 여신이 살았던 장소로 여겨지며 종종 탐험가들과 모험가들이 발길이 이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신비로운 설화를 전하며 그녀가 남긴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기를 희망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조용히 어우러진 마을 근처에는 비밀스러운 숲이 있었다. 그곳은 구미호, 9꼬리를 가진 여우가 살고 있다는 전설로 유명했다. 구미호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여우는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겸비한 매혹적인 여인이었지만 심장을 먹음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을 품고 있었다. 젊고 용감한 사냥꾼인 도유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사냥에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며 마을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자주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도유는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숲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도윤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전설 속의 구미호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달이 밝게 빛나는 날에 도윤은 활과 칼을 챙겨 숲으로 향했다. 숲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도윤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숲을 탐험하다가 기묘하게 반짝이는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여우는 마치 도윤을 기다렸다는 듯 그를 유혹하며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다. 도윤은 여우의 움직임에 빠져들며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이었고 도윤은 그녀의 눈빛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었고 도윤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설이는 도윤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을 물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에게 이 숲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설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숲의 일부야. 여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그런데 왜 당신은 이 위험한 숲에 들어왔나요? 도윤은 진실을 말하듯 구미호의 전설을 들은 호기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설이는 도윤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와 함께 숲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설이의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하지만 숲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바람이 불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윤은 설이에게 구미호에 대한 전설을 떠올렸고 그녀가 혹시 구미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흔들리는 도윤은 심장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설이에게 물었다. 당신이 혹시 구미호는 아니겠죠? 설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람처럼 사랑을 할 수 있어. 그 말에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으나 그의 마음은 그녀를 향해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그들은 함께 한밤중까지 숲을 누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그녀와의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고 그녀 역시 그가 특별하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둘은 그렇게 숲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허락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설이는 도윤에게 작별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인간 세계에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구미호였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그녀를 보내기 싫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설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너를 떠나도 나를 잊지 말아줘. 우리의 기억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 후로 도윤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매일 밤 숲의 가장자리를 걷다가 설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구미호를 만났던 이야기를 전설로 전 붙여나갔지만 도윤 자신만이 설이와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이 현실이든 환상이든 구미호와 인간 사이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의 산골 마을에는 여우골이라는 신비로운 계곡이 있었습니다. 여우골은 이름 그대로 많은 여우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사는 여우들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낮에는 평범하게 농사나 장사를 하며 지내지만 밤이 되면 여우골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여우골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특히 달이 훤히 비추는 밤이면 여우골 거기에서는 종종 웃음소리와 노래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것이 분명히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인 민수는 여우골의 비밀을 밝히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서 여우골을 향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민수의 호기심은 누구의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곡에 다다랐을 때 그는 놀랍게도 달빛 아래에서 여러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인들은 흰 옷을 휘날리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민수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감한 젊은이, 당신은 우리 비밀을 볼 자격이 있는 것 같군요. 여인의 환한 미소는 마치 달빛처럼 밝았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렵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그를 다른 여우들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여우들은 신령한 존재로 인간 세상을 지켜보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세상을 관찰하고 가끔씩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여우들과 함께 달빛 속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우들이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민수는 잠에서 깬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로 돌아오면서 여우굴에서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우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가끔씩 여우굴을 찾아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신비한 존재들과의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순천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우굴에 관한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달이 떠오르는 밤 여우굴 근처에서는 민수가 겪었던 것처럼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우들의 비밀스러운 존재와 그들이 선사하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